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MBC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국민의힘의 불참으로 5.18 헌법 개정안이 결국 무산됐습니다. 투표 자체가 성립되지 못한 상황이라 범여권과 시민사회는 의회 민주주의 포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의 집단 불참으로 결국 투표 불성립이 선언됐습니다. 이날 본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6개 정당의 178명이 투표에 참여했지만 의결 정족수인 재적의원 3분의 2, 191명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에 참석한 모든 의원들이 투표를 마친 오후 4시까지 본회의장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네,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이 들어오지 않았네요.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오 의장은 특히 12.3 비상계엄 같은 일이 다시는 없도록 헌법을 고치자는 것인데 투표 불참은 이를 방조하는 역사의 죄인이 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을 직격했습니다. 개헌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전 청와대 앞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보이콧 방침을 고수했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통과시키겠다는 개헌안은 이재명 독재 연장을 위한 정략적 술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 상정된 개헌안에는 대통령의 임기 연장이나 연임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5.18과 부마 항쟁 정신의 전문 수록을 비롯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시 국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계엄 독재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핵심입니다. 본회의 현장을 지켜본 지역사회는 허탈함과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당론이라는 이름으로 불참시킨 이 행위는 국민들에게 개헌 투표를 봉쇄하는, 국민 투표를 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불참이라는 점에서 다른 불참과는 달리 봐야 되고 큰 책임이 따를 행위다. 지역 시민사회도 민주주의 후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단계적 개헌안마저 무산시킨 국민의힘을 내란 옹호 세력이라 규탄하며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투표로 엄중히 심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내일 오후 본회의를 다시 열어 개헌안 재표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불참 기류가 여전해 개헌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까지는 험로가 예상됩니다. MBC 뉴스 주지은입니다. 앞선 뉴스에서도 보도됐듯이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과 관련해 오늘 법원에 출석한 피의자가 또다시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범행 이틀 전 이 남성에 대해 스토킹 신고가 접수됐고 흉기 2점을 들고 다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승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검은 모자를 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24살 장모 씨.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장 씨는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다시 우발적 범행을 강조했습니다. 뭐가 죄송해요? 실수 없는 죄를 지어서 죄송합니다. 죽으려고 했다는데 왜 여학생을 공격했습니까? 여학생이 뭐라고 한 건 아닙니다. 계획했습니까? 기획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범행 이틀 전 장 씨가 전 여자친구로부터 스토킹 신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장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틀 전부터 흉기 2점을 지니고 돌아다녔다고 진술했는데 스토킹 신고 시점과 일치하는 겁니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특이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현장 종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범행 당시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차를 타고 배회하다 피해 여고생을 2번 마주친 장 씨는 일부러 길을 앞서가 기다리다가 뒤에서 여고생을 공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스토킹 신고 이후 화풀이 대상을 찾기 위해 여성을 표적으로 삼았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아직까지 지금 확인하고 있는 중인데 그런 부분을 지금 시간을 넓혀서. 또 경찰은 장 씨가 범행 직후 피 묻은 옷을 세탁하고 차량과 흉기를 버리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점 등을 토대로 계획 범죄 여부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구속된 장 씨에 대해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를 실시한 경찰은 내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승환입니다.
초대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장 후보들을 만나보는 시간.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정의당 강은미 후보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강 후보는 모든 시민이 특별해지는 노동특별시를 만들겠다며 당선되면 노동국을 신설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고 정당한 대가를 받는 노동특별시 건설. 정의당 강은미 후보는 노동을 전면에 내세우며 현장 행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당선되면 1호 결재로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청에 노동국을 신설하겠다고 강조합니다. 산업정책은 앞서갔는데 노동정책이 이렇게 뒤따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그 중간에서 일자리를 잃거나 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같이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것. 이 같은 조직 개편을 통해 노동기금을 운용하겠다는 게 강 후보의 핵심 공약입니다. 정부의 재정 인센티브 중 일부를 적립해 노동기금을 조성한 뒤 일자리 보장과 안전한 일터 구현에 쓰겠다는 구상입니다. 좋은 일자리를 공공 부분에 만드는데 그리고 일시적으로 일자리를 잃어서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노동자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 등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최근 논란이 된 행정통합예산 삭감에 대해서는 정부와 민주당의 무책임을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지금 첫 번째 시작이 이 예산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 시작을 이렇게 한 것은 정말 잘못한 행정이다. 주청사 문제는 시민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여론을 수렴한 뒤 결정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체 전남 광주의 산업, 그다음에 공공기관 이전, 그리고 행정 이런 것들을 골고루 살펴보면서 결정을 해야 그래야 균형 발전이 되지 않을까. 강 후보는 민주당의 일당 독점 체제를 무너뜨리는 호남의 김부겸이 되겠다며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출범이 2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지역 금융권의 장외 전쟁도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금까지 합쳐서 무려 26조 원에 달하는 거대 재정을 관리할 첫 번째 시금고 선정을 앞두고 있기 때문인데요. 안방을 차지하기 위한 금융권의 주도권 싸움, 이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호남권의 메가시티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가 오는 7월 공식 출범합니다. 통합특별시로의 재편과 함께 가장 먼저 결정되는 건 지역의 돈줄인 시금고입니다. 이번 주 마감되는 제안서 제출에는 기존 시도 금고를 운영하고 있는 광주은행과 농협은행의 2파전으로 압축됐습니다. 재정 안정성을 위해 기존 금고 지정 은행으로 자격이 제한됐기 때문인데 다른 시중은행들의 진입이 원천 차단되면서 두 은행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광주시의 제1금고인 광주은행은 지역 자본의 역의 유출을 막는 거점 역할을 강조하며 배수진을 쳤습니다. 반세기 넘게 광주시 금고를 운영해온 노하우와 지역 경제를 떠받쳐온 지방은행 역할론을 앞세워 첫 번째 통합 시금고주의를 차지하겠다는 게 광주은행의 전략입니다. 지방 소멸 위기를 조금 더 한번 이겨내보자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통합특별시의 미래 성장과 그리고 이 지역 경제를 함께 책임지는 지역의 동반자가 될 수 있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광주은행이 이처럼 필사적으로 안방 사수에 나선 건 금고의 규모가 역대 최대급이기 때문입니다. 기존 시도 예산에 정부의 통합특별지원금 5조 원이 더해지면서 관리 자금만 무려 26조 원에 육박합니다. 연말까지 단 6개월에 불과한 약정 기간이지만 이를 선점하는 쪽이 내년부터 이어질 장기 금고 선정에서도 절대적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전라남도의 제1금고를 지켜온 농협은행 역시 접근성과 공공성, 지역사회 환원을 내세우며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전남 광주가 전국 대표 농도로서 농업인이 출자해서 설립된 농협이 지역 여건과 가장 부합하는 금융기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은행권 중 유일하게 행정기관과 조직체가 같은 금융기관이기도 합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공동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오는 22일 제1금고와 제2금고를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단 6개월의 짧은 지정기간이지만 26조 원대 메가시티의 금융 패권을 쥐기 위한
두 금융기관의 경쟁은 점점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수학의 역사와 체험형 교육을 위한 수학박물관 조성 사업이 전남에서 처음으로 광양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학 관련 역사 유물 확보가 어렵다 보니 체험 중심의 수학관으로 바꾸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양시 광양읍 용강리 일원. 이 일대 5천여 제곱미터 면적의 가칭 전남수학박물관이 건립됩니다. 지난 2023년 광양시가 전남도 교육청의 수학박물관 건립을 건의한 것이 시작점이 돼 지난 1월 양 기관 간 박물관 건립 협약까지 최종 체결됐습니다. 광양시는 시유지를 무상으로 사용 승인하고 도교육청은 355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박물관 건립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는 2029년 10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가칭 전남수학박물관은 우리 수학의 역사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유물 전시관과 함께 AI 시대 체험과 탐구 중심의 융합형 수학교육의 플랫폼으로 조성 운영될 예정입니다. 광양시는 전남수학박물관이 인근 도림미술관 등과 함께 지역 체험학습 관광객 증가 등에 따른 광양읍권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기 나름이라고 생각해요. 그 프로그램 콘텐츠를 만들어가지고 연계해서 한다면 얼마든지 관광명소로 발전시킬 수 있지 않나, 연계해서. 하지만 가칭 전남수학박물관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최근 전남도가 수학박물관 설립을 위한 타당성 사전 검토 평가 단계에서 제동을 걸었습니다. 박물관에 전시할 수학 관련 역사 유물 등 전시물에 대한 기증 또는 구매가 여의치 않다고 판단한 겁니다. 전남도 교육청은 수학박물관을 수학관으로 명칭을 바꾸고 수학체험 중심 시설로 기능을 일부 변경해 추진하는 안을 검토 중입니다. 설립 협의가 저희가 이제 유물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미흡하고 준비가 아직 충분히 되지 않은 상황이어가지고 설립 협의가 현재 무산된 상태고 현재 이제 박물관이 아닌 수학관으로 전환하는 그런 과정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가칭 전남수학박물관이 전남 체험형 수학교육의 거점이자 교육과 관광이 융합된 복합문화공간으로 정상 조성 운영될 수 있을지 지역 내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잠시 후 저녁 8시 50분에 방송되는 광주 MBC 7사 용강로에서는 최근 학교 현장에서 사라지는 소풍과 수학여행 문제를 집중 진단합니다. 사고 발생 시 교사에게 쏠리는 무거운 책임과 이로 인한 체험활동 기피 현상을 짚어보고 교육청과 전교조, 학부모가 함께 출연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합니다. 이정선 전남광주특별시 교육감 후보가 김대중 후보의 불법 카지노 도박 의혹에 대해 사실이 확인되면 후보직을 사퇴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후보는 김대중 후보가 공무 출장 중에 불법 카지노 공간에 가고서도 도박은 하지 않았다고 해명하는 것은 시도민 상식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모욕이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특히 김 후보의 해명과 달리 실제로 도박한 증거가 확인될 경우 즉각적인 후보직 사퇴와 함께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아들이라면서 오는 12일까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공개적으로 답변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김대중 후보 측은 불법 카지노를 운운하는 것은 명예훼손이라며 악의적인 도박 프레임을 중단하고 깨끗한 정책 대결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지검은 광주 자원회수시설 입지 선정을 위해 조직적인 위장 전입을 주도한 광주시립요양병원 이사장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